안녕하세요. 바인만입니다. 제가 중재와 인지치료를 비교하거나 얘기를 할 때, 중재는 확고한 신념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 중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FI 프로그램에서는 빌리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신념 체계를 상당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 치료사들 교육에서 치료사로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중재자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키워주거나 낮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이 중재가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이나 어떤 찾아오는 그런 내담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정말 이 인간으로서 이 학습자의 내면에 있는 그런 잠재적인 능력이 분명히 세상 밖으로 발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밖으로 발현이 돼서 그 학습자의 삶도 바뀌지만 또한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비전이 연결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일반적인 치료를 통해서 나을 거라는 믿음과 이 FI 중재에서 강조하는 신념 체계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제 센터에서도 찾아오고 또 저한테 수업을 맡기는 부모님들에게 항상 지금 아이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히 앞으로는 더 많아지고 더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어머님들이 어디에서 보지 못한 그러한 중재적인 변화를 보여줬을 때 부모님들이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자라고 했던 것도 제가 확고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아이를 처음 대할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아이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어떤 인지치료보다도 상당히 더 수준 높은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물론 FI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방법도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더 중점적으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장애아동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모습들, 그런 시련들, 난관들을 봤을 때 사실 부모님으로서 과연 이게 나아질 수 있을까,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상당히 이제 물음표를 던지고 바라보게 되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이 안타까운 부분이 드는 거죠. 물론 저도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현재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처음에는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저는 저희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일단 우리가 중재하기로 한 이상은 계속 우리가 연구하고 이 아이가 변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저희 센터에 다니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에게도 일관되게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붙들고 같이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중재를 받으면서 아이들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내 아이가 중재를 통해서 인지구조가 바뀌고 점점점 사고를 통해서 더 나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어야 된다.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장애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해치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아이의 내면에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밖에서 보이는 행동은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일시적으로 나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내면 세계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행동과 항상 사고는 겉돌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마 큰 이미 커버린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느끼는 어떤 절망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중에서 FI는 어찌됐든 인지기능을 향상시키는 분야에서만큼은 최고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많은 곳에서 뭐 컴퓨터를 이용하고 뭐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애아동이 어린 장애아동일수록 그러한 컴퓨터를 이용하고 하는 그러한 방법은 한계가 있고 상당히 빨리 실증을 내버린다라는 게 가장 우리 한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단점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더 지속적으로 연결돼야 될 그런 치료가 중간에 끊겨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 이제 그러한 벽을 만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이 체계적으로 중재를 배우고 또한 집에서 그 중재를 해 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와 같은 중재자가 하는 전문적인 그런 변화와 함께 또한 집에서 그것을 보조해 줌으로써 아이의 사고 영역과 활동 영역은 확장되어 줄 수 있다는 게 제가 중재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거 어떤 어머님은 무슨 뜬금없는 믿음이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인지치료도 뜬금없는 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쩜 그렇게 워크북을 시키는 걸 가지고 대단한 치료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상 이해가 되지 않고요. 분명히 지금의 이 장애아동을 중재하는 방법은 정말 달라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또 제가 꾸준히 회의를 나가면서 봤을 때 이게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되고 기존의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정말 치료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수준이 낮아 있는 현실에서 이 앞으로 계속 자라는 그런 장애아동들이 10년 전에 겪었던 그런 고통을 또 다시 반복해서 겪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달라져야 되고 아이도 달라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부모와 아이를 옆에서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이 앞으로는 모든 가정에게 필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 FI 프로그램이 상당히 공공교육 분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한국도 이제 그랬으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이제 교육기관과의 어떤 그런 업무가 서로 이렇게 제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진짜 제대로 중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중재자가. 그러려면 최소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 진짜 중재를 할 수 있는. 근데 뭐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냥 나도 치료해봤어 이런 마인드로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물론 아무렇게나 배운 대로 뭐 들은 대로 뭐 해보겠다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거를 과연 수준 높은 중재라고 볼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상 기존의 인지치료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 게 현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중재자는 절대 붙들고 놓아서는 안 되는 게 결국은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중재하는 이 아이가 분명히 변할 거라는 그 믿음. 저희 센터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저하고 계속 회의를 나누고 또 스터디를 하고 또한 이제 수업 준비를 해서 중재를 했을 때 그 아이가 분명히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그 변화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이 중재자는 또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또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과연 이게 언제 되냐 부모님들이 많이 의문을 던지지만 항상 저희 중재자들이 중재를 했을 때는 분명히 목표를 삼고 의도를 삼았다면 분명한 그 결과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보여진다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경험이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처음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치료를 시작하고 어느 치료센터 가서 이제 믿는다, 믿고 해야지 하지만 여러 번 실패를 겪고 나면 결국은 이제 믿지 않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아마 계속 센터를 옮겨 다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센터에 오는 모든 부모님들 초기 상담을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던지는 메시지는 일관되게 아이를 믿고 중재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은 곳을 거치면서 지쳐있고 힘든 부모님들에게 이거 또 속는 거 아니야? 이거 믿었다가 또 재발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왔을 때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에 저를 만나러 왔을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달라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달라져 있는 모습이 부모님들이 정말 원했던 학습에 대한 즐거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전보다는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저도 그렇게 항상 믿고 중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예전과는 다른 표현을 하고 예전과 다른 생각들을 하고 점점점 대화가 잘 통하고 아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계획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한테 항상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인지치료를 받고 그러면 뭔가 학습적으로 막 대단히 뛰어나고 막 이런 쪽으로 너무나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런 거는 결국은 학습량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인지적인 구조가 갖춰지면서 안정된 사고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이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는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고 자연적으로 발현이 되려면 아무래도 그 능력을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갖춘 그러한 환경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에게 1차적으로 중재자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라포를 형성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자의 의도성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오랫동안 아이의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어야 하고요. 부모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중재자가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결국 중재자가 확고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아이에게 중재를 했다면 그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아이의 뇌는 분명히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지를 펼치고 아이에게 자신 있게 중재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점에서 제가 보여주는 중재가 다른 치료사들보다도 수준이 높은 이유는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이만을 보고 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 워크숍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코칭을 받으러 오는 선생님들한테는 다른 무엇보다도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개자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그 중재자로서 아직은 서툴고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에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중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재를 하면서 기존에 치료를 하면서 가졌던 불안이나 걱정 아니면 과연 될까라는 어떤 의문들은 완전히 싹 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내가 설령 내 의도한 대로 제대로 안 돼서 아이한테 좋은 결과를 못 얻다 할지라도 중재자는 또 내일은 또 준비를 해서 믿어서 해야지만이 이 아이는 우리를 믿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제가 부모님들한테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 아이의 이 내면 세계에 감춰져 있는 이러한 잠재성은 아직 발현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요. 기존의 치료로서는 그러한 잠재성을 세상 밖으로 발현시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FI 프로그램을 많이 알아보시고 다른 어떤 지금 했던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 항상 제가 카페에서도 얘기하죠. 최고의 중재자, 최고의 트레이너에게 배운 중재자를 찾아가서 열심히 노력하는 중재자에게 아이를 맡긴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지켜봐 준다면 아마 지금 몇 년 동안 방황하며 돈과 시간을 낭비했던 그 시간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고여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도 어중간하게 믿는다라는 걸로는 어머님이 진정 보고 싶은 최고의 중재 효과는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저는 워낙 이제 이 부분에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이쪽으로 계속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부모님들이 어떻게 믿음을 보여주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하고 아이를 이렇게 맡기고 지켜봤던 부모님들은 제가 항상 이 말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FI를 처음 접했는데 유튜브에 있는 제 동영상을 통해서 지켜보신 부모님들은 이게 기존의 치료하고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알아보시고 어디에 정말 숨은 중재자가 있는지 잘 찾아보셔서 내 아이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최고의 어린 시절을 선물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믿음,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딴 곳을 쳐다보고 비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최고를 만났을 때 그 최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함께 손을 내밀고 갈 수 있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FI가 더 많이 한국에 알려지고 모든 곳에서 FI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